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부터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 걸까? 가는 종목들만 더 가는 걸까? 아니면 테마 조장세에 나도 올라타야 되는 걸까? 자,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하나씩 쌓여가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저희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체크해 보시고요. 어떤 종목들 파헤쳐 봐야 될지 공략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4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여오셔서 노란톡방에서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초전도체가 떠난 자리에 맥신을 좀 채우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 줄 평 나눠보고요. 중국의 경기 위기가 확산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더불어서 6월 휴가가 반감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료기기는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붙여진 종목 위주로 불꽃 질주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에 있는 섹터들 과연 내일 시장도 바라봐도 좋을지 먼저 오늘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초전도체 이후에는 맥신이 바로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테마주 자리를 형성했습니다. 살펴보시면 대량 생산 기대에 대해서 4흘째 급등인데요. 초전도체와는 달리 실체 있는 신소재다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기대감에 있는 맥심 관련주, 경동인베스트, 태경산업, 휴비스, 너너 할 것 없이 바로 상한가 지킹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와도 좀 그림이 비슷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만큼의 급등락의 주의보도 발령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6호에 또 환영하는 우리 시장의 중국 소비주. 그 안에서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강렬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중국에 또 부동산발 차이나 리스크가 나타나게 되면서 6호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유입력이 좀 반감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에 대한 또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부방, PN풍년, 오리온, 또 엔텐스 등 관련한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갔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쪽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 쪽으로 확실하게 매기가 쏠렸네요. 하이로닉은 상한가, 휴마시스는 14%대, 딥노이드도 11%대로 관련 주안에서도 급등 양상이 연출이 됩니다. 이번 주 의료기기 ETF 3종이 또 상장이 되는 만큼 ETF 쪽으로도 좀 바라봐도 좋은 걸까? 여기에 대한 전망치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내놓보시기 전에 시간의 특징들도 체크해 보시죠. 살펴보시면 중국 6월 복귀 속에서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게 마녀공장입니다. 시간을 10%대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관련주들 안에서는 더불어서 CN플러스, DR텍도 역시나 4%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소비주들 이렇게 중국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서도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까지 특징주 점검해 보셨다면요. 오늘의 시장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는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은 다비드 전문가님입니다.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기 전에 사실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서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로봇주들 안에서 스맥이 진짜 잘 가던데요. 수익률이 무려 9%, 거의 10% 이상 가까이 올랐어요. 다른 대형 로봇주들은 좀 빠질 때 이 스맥이 올라가는 거 어떤 좀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종목이 너무 좀 좋은 종목이었고 좋다.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네. 좀 가진 재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로보티스라던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제가 이제 다시 같이 좀 언급드렸던 로봇주들은 지난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좀 아쉬웠는데 뭐 그 와중에 이제 유망주로 제시드렸던 스맥이 뭐 힘이 좀 좋았죠. 뭐 최근에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면서 뭐 폐배터리 쪽의 이슈를 뭐 같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제시드렸었던 바닥에서의 뭐 실적 개선들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시드렸던 로봇주들이 한 주 동안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나오긴 했으나 로봇주 전반적으로도 지금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은 여전히 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맥이 보니까 뭐 한 주 사이에 반응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는 좀 멀리 보고 가져가는 그런 종목으로도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들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뭐 보고 참고하셔서 뭐 실전 매매에 참고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또 좋은 상승률들을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좋은 또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스맥에 대한 또 로봇주 안에서도 또 스맥에 대한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보유 관점을 얘기해 주셨네요. 스맥 들고 계신 분들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또 궁금증과 종목에 대한 상담들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꼭 봐야 했던 키워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기사에 주목하셨습니까? 네, 뭐 사실 오늘은 시장의 답이 어쩔 수 없이 뭐 정해져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지난주 네. 금요일도 그렇고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나왔었으면은 더 미리 좀 잡아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뭐 맥신이라는 뭐 키워드가 시장을 뭐 주도를 했고요. 뭐 오늘 뭐 상한가를 간 많은 종목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맥신이라는 키워드에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테마를 그러니까 시작된 테마와 급등이 나간 시점에서 따라가는 거를 제 성향상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 시장에서는 수급 쏠림이 너무 좀 격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 오늘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뭐 딱히 보잘것없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초전도체가 이제 좀 깨지고 많이 다시 대밀려서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먼저 간 큰 형님들 상한가를 따라갈 종목으로 고려제강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고 그다음에 뭐 다음 거래일 그 다음 거래일 아니면 뭐 그 이후에 한 주 사이에 또 좋은 수익률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미 뭐 오늘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가고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에 주목해 볼 만한 아직은 뭐 고점이 아니라서 부담이 되지 않지만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이쪽 키워드에 맞춰서 오늘 주제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전도체는 또 맥신 테마주가 자리 잡았다. 그러면은 또 상승률을 좀 보면은 와 거의 맥신이 좀 네, 다 오늘 자리하고 있네요. 상한가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와중에 이렇게 제가 이제 검은색 박스를 쳐놓은 종목들이 네. 다 이제 맥신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하나만이라도 보유했다면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뭐 네. 이제 뭐 센코, 경동인베스트, 나노, 태경산업, 슈비스, 아모센스, 뭐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테마들은 다 되게 별개의 테마였던 종목들이 이번에 하나로. 또 맥신으로 대동단결을 하는 동창회하듯이.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좀 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맥신이라는 것이 뭔가 되게 새로운 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1년도에 발견이 됐다가 근데 이게 지금 특성상 대량 생산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네. 이제 대량 생산에 이제 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근데 이 맥신이라는 키워드가 좀 떠오른 현 뭐 시점에서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초전도체가 너무 대박을 쳤고 묻지마 투자들이 막 만들어지고 몰리면서.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시장은 또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도주들이 아직은 뭐 힘을 다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투기 성향의 심리들이 우리 시장에 좀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밈 주식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위기와 타이밍에 맞춰서 초전도체를 대체할 만한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들이 이 맥신이라는 이 키워드를 좀 나온 뉴스보다는 더 강하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하면서 뭐 이런 큰 키워드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먹거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상한가가 나가고 급등이 시작된 종목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초전도체처럼 아니면 과거에 막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이제 멈추지 않고 올라갔던 것처럼 흥행을 계속해서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종목들처럼 그러면 다음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데 부각이 안 됐지만 너도 뭐 이제 맥신 관련된 종목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모으고 시장에서 그게 노출이 되고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수급 집중 현상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급등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캐치를 좀 해서 지금 뭐 반응이 바닥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제가 그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뭐 지금이랑 좀 비슷하죠. 이거는 이제 사실 기업들이 실제로 성장을 하고 실적을 뽑아가면서 펀더멘털이 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대감에 거품들이 끼면서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급등하는 테마들을 보실 때는 항상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오늘 사서 뭐 내일 봐야지 일주일 뒤에 봐야지 이런 식의 투자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타기 전략이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해 주신 건데요. 주도주, 유망주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을 좀 봤었을 때 좀 가장 먼저 이제 뭐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들, 맥신. 그죠, 뭐 네. 그 상한가를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좀 먼저 대장 역할을 좀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는 슈비스라는 종목이 뭐 좀 유일무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뭐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슈비스라는 종목이 재료가 좀 더 세게 들어온 것 같고 금요일 날 상한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점 상한가로 그냥 시초가부터 위쪽에 이제 바로 박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바닥 돌파 이후에 거래량 한번 터트리고 오늘은 그냥 점 다시 상한가로 이제 찍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도 보니까 이제 슈비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따라서 또 상한가를 또 가게 되고 뭐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그 후발적으로 이어지는 뭐 태경 BK라던가 아니면은 뭐 센코라는 종목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발적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오후장에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슈비스라는 종목은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뭐 초전도체 쪽에서 이제 먼저 대장주들이 움직임이 더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후속주들이 따라가고 네. 요랬던 느낌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테마의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슈비스가. 보시면은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유지가 되면은 다음 후속 종목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슈비스가 이제 뭐 맥신 관련해서 그 제조 방법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차트가 이렇게 나왔고 상한가가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기술적인 분석은 뭐 의미가 어렵죠. 없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종목을 이제 뭐 따라 타고 이 종목 더 갈 거니까 올라가세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이 맥신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관심을 더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확인해 봐야 된다.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참고 종목으로 관심 종목에 이제 등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그 유망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쵸. 좀 덜 올라간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반응이 좀 덜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좀 골라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소문을 계속해서 이제 좀 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부각이 되고 노출이 되면 이제 그 후발 주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초전도체, 고려 제강도 그런 식으로 이제 노려서 그 후속타를 이제 우리가 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KPF라는 종목을 좀 KPF.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반응이 아예 안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시초가가 떠서 시작을 했다가 네. 뭐 아래쪽으로 음봉으로 밀리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장 마감에 마감 전에 이제 그 반응을 좀 하기도 했다가 근데 이 맥신이라는 이 키워드가 나왔었을 때 티타늄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맥신이라는 게 이 세 개의 티타늄 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탄소가 결합돼가지고 이렇게 뭐 원자 구성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티타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얘도 그럼 맥신 관련된 종목이잖아.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간 종목이 경동 인베스트먼트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나노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티타늄 기술들이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그 KPF라는 기업은 직접적인 연결이기보다는 약간 좀 간접적인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회사 TMC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에 이제 자회사의 TMC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이제 가지고 있는 특허권, 특허 보유 기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티타늄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좀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계속 보시면은 일단 오늘 바닥에서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최근에 반응들이 나오기 전에는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그러네요. 죽어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거래량이 많이 없는 소외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반응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뭐 장기 평선 기준으로는 과거에 넘지 못했었던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는 시도들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그 맥신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시장에 먹거리가 없어서 올라간 종목들이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 KPF라는 종목을 또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찾는 것도 괜찮죠. 제가 이제 뭐 조선주 쪽에서는 제가 몇 달 전에 삼성중공업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었고 삼성중공업이 반응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의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로 뭐 메디콕스라던가 뭐 일승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제시드려서 그 뭐 이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 KPF보다는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좋아할 것 만한 그런 네. 덕선 아이메탈. 네, 맞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고 제가 과거에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을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과거에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애칭으로 저는 덕선이라고 많이 좀 불렀었던 그런 종목인데 응답하라가 또 생각나네요. 그 당시엔 이제 좀 반도체 이슈가 좀 많이 강했거든요. 반도체 쪽에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부각이 좀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상승률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진 않았고 차트를 과거의 상승세, 그다음에 거래량이 적은 그런 가격 조정들, 그다음에 다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제 위쪽으로 네. 들어올리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졌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막 그렇게 세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막 주도할 정도도 아니었는데 이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맥신이라는 이슈를 같이 좀 가지게 됐어요. 과거에 현대차랑 이 덕산 하이메탈이 맥신의 대량 합성 연구 수행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국책과제, 국가과제에 또 선정이 됐었다라는 뉴스들이 오늘 HTS 특징주로도 이제 부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도 굉장히 좀 깔끔하죠. 되게 매수를 하고 싶게 생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딱 조정 구간 떨어지고 지지가 될 만한 이런 이제 장기 평선에 디디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단에 있는 기본적인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저항 구간들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 꼬리도 보조 지표인 이 점선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만 이제 올려놓고 매물대를 막 넘긴 그런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또 맥신이라는 키워드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또 그 재차 이제 투자 심리들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후속주로 볼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많이 오늘 점상한가를 간 종목과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런 종목들도 테마를 받고 가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힘을 계속 써줘야 그다음에 이제 후속주들이 부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과열된 종목들을 매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후속주를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뭐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차트도 뭐 일봉상 차트랑 흐름이 비슷하죠. 바닥에 있다가 최근 거래량 터뜨리면서 돌파 나왔고 거래량 죽이면서 조정 나왔다가 다시 좀 돌리려는 그런 흐름인데 이제 이게 완성이 돼서 전고점 아니면 이제 위쪽에 쌓여 있는 매물대들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이상적인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 그 시장 안에서는 이제 뭐 맥신이랑 별개의 이슈긴 한데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미증시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근데 만약에 덕산하이메탈이라는 종목도 이제 반도체 종목이고 반도체는 전반적인 업황과 분위기를 같이 좀 따라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잘 나와준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다음 FOMC에서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증시 반응은 기술주로부터 이제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맥신 이슈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무튼 맥신이라는 키워드가 이게 좀 지금은 분석과 뭐 통계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언제까지 몇 프로, 몇백 프로 갈 거다 뭐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또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또 참고해 보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선하이메탈까지 또 유망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이 종목 원래 관심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맥신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하시고요.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도 계속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히든 공략주 힌트 들어가야 될 텐데 첫 번째 힌트는 어떤 걸 좀 준비하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신나게 맥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추천 종목은 네. 맥신이 아니라 좀 다른 개별 이슈, 그다음에 개별 이슈. 종목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좀 제가 좋아하는 수상한 차트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순환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힌트를 좀 먼저 드린다라고 하면은 종합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좀 약간 광고 뜬금없는 정말 그런 뜬금없네요. 이슈이기도 하죠. 근데 네. 이제 두산 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지금은 좀 조용해지긴 했지만 두산이라는 기업이 그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등을 되게 좀 세게 막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뭐 그룹주 안에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그 지분 분석을 보시면은 두산 쪽에서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주들 대장이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가장 좀 가벼운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서는 같이 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에 속한 광고 관련 업체, 나 이거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종목명을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캔해서 12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잠시 뒤에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목 상담으로 그럼 돌아오겠습니다.